비바람을 헤치고 머나먼 길을 달려온 설채연 전문가. 헌터라고 아세요? 헌터? 네, 그 여기에 좀 크고 까맣고 좀 무서운 게 있다고 하던데. 네네, 어떻게 가야 돼요? 그쪽 가려면? 윤리에서 네. 해관 앞에. 네네네. 해관 마을회관 앞에서, 마을 해관 앞에서 그냥 쭉 조금 올라가면 돼요. 네. 건강하세요. 네. 네. 긍정 마인드 설 전문가. 상대가 헌터인데 오늘 괜찮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편하게 설치해서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TV에서 본 사람인데. 아이들이 있는 대로 가서 상황이나 좀 설명도 좀 듣고 네. 한번 볼게요, 처음에. 네, 알겠습니다. 네. 얘가 멍이고요. 네. 저 뒤에 있는 애가 헌터, 그죠? 아니 웬일로 조용하죠? 근데 헌터 지금 조금 저 보니까 네네. 긴장했어요. 헌터는 그냥 여기에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네, 이 정도.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가 헌터 네. 자리인데 네네.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들께서 자꾸 헌터 무섭다, 뭐 어. 헌터 이렇게 사나운 애 이렇게 앞에 두냐 해가지고 바꾼 상태예요. 아, 그럼 그렇지 아니나 다를까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두세요. 괜찮아요. 침착하게 헌터의 상태를 지켜보는 설 전문가. 뭐죠? 같이 고개를 돌리네요. 이렇게 사람이 가까이에 보니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헌터와의 첫 만남 어떠셨어요? 우선 제가 상상한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우선은 생긴 건 무섭죠. 까매가지고 눈은 진짜 노랗고 막 으르렁거리고 저를 보면서 짖고 줄에 달려서 줄이 팽팽해질 때까지 와가지고 막 공격을 하려고 하고. 하지만 그 공격을 할 때 헌터의 모습을 보면 나한테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 그러면 난 가만히 있을게. 약간 이런 식의 표현을 계속 하고 있었고, 우리가 봤을 때 정상적인 아이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안녕하세요.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된 건지 일단 지켜볼까요? 네. 완전 멋쟁이신데요. 저희가 이제 좀 얘기를 나눠보고 해야 되니까 한번 앉아서 그러면은 말씀을 좀 나눠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요즘 많은 분들의 꿈이 귀촌인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인테리어도 아버님이. 네. 그러면 지금은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그리고 헌터, 몽이 네 식구예요. 이렇게 네 식구. 네, 네. 애기들은 다 저희 도시에서 공부하고. 우리가 모두 꿈꾸는 이렇게 귀촌을 하셨는데 지금 헌터 때문에 좀 걱정이 네. 많으신 거잖아요, 그죠? 거기 시골이라 보니까 이게 동네에서 저 검은 개 자체를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들 진돗개도 무슨 믹스견이도 전부 다 하얀 개를 키우시는데 그런데다가 우리 현타가 덩치까지 크고 까만 데다가 눈이 노라니까 네. 이제 시골 지나다니는 할머니들이 그 너무 무섭다고 왜 이렇게 무서운 개를 키우냐. 헌터의 문제도 문제지만 녀석의 비주얼도 한몫하긴 했는데요. 시커먼 개가 달려들고 짖어대니 어르신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이제 막 짖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면 얌전히 있어도 모자랄 판에 왜 이렇게 매일 보는 이웃에게조차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볼 때마다 짖어대고 사납게 굴었던 걸까요? 이 케인코르소 이름의 뜻이 보호자와 농장의 수호자라는 뜻도 있어요. 가족과 농장의 수호자. 진짜 충성심이 좋아서 막 이탈리아 이런 데서는 쟤네들을 마피아견으로 키우기도 해요. 자기들 데리고 다니면서 경비견으로도 쓰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엄마 아빠도 지켜야 되고 우리 집도 지켜야 되니까 앞에 이렇게 지나다니실 때마다 막 짖으면 제가 느껴도 좀 무서울 것 같기는 해요. 두꺼운 쇠줄이 끊어질 정도로 제어하기 힘들 때도 있었는데요. 그게 와이어가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헌터 힘 때문에 이 어떤 와이어도 이걸 못 이기고 이렇게 풀리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알려드릴 것까지는 안 돼. 짖으니까 이제 할머니가 무서워갖고 어떤 때 막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빌기도 하셨다고 그 말까지. 내가 태어나서 사람한테 안 빌어봤는데 이놈
개새끼한테 내가 이렇게 막 빌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막 저한테 이렇게 화를 나셔가지고 할머님은 왜 그래도 내가 화 나실만 하셨어요. 무서워요. 예. 또한 사람은 물론 동네 개들한테도 공격성을 보이는 헌터. 이사 오기 전까진 문제가 없었다는데 갈수록 심해졌다는데요.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기 이렇게 이사 와서부터 1년 전부터 이사 와서 이렇게 어떤 개한테 그 하얀 개한테 3번의 공격을 좀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개에 대한 경계심이 사람도 사람인데 너무 심해져가지고 저번에 한번 산책 가다가 그 개랑 싸움이 붙어서 그 주인을 문 적이 있거든요. 그 물리신 분 상처는 좀 어땠어요? 상처는 다행히 깊게 난 건 아닌데 이제 그분이 발을 빼셔가지고 겨울에 옷이 겨울에 두꺼워서. 아, 네네네. 그래서 옷만 찢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상처랑 엄만. 근데 뭐 사실 헌터 같은 아이들이 뭐 마음을 먹고 물면 우리가 피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의 다 이렇게 심하게 물려요. 저런 아이들이 내가 저 사람을 이겨 먹겠다. 근데 저 사람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대부분 좀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개는 사람보다 대부분 빠르거든요. 그래서 많이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옷만 됐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상을 보면서 헌터의 성격을 조금 살펴보고 문제점을 봐야겠지만 헌터도 조금 무섭거나 아니면 약간의 그런 내가 겁만 줘야겠다. 내가 무서우니까 나한테 멀어지라고 겁만 줘야지라는 식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하지만 그런 것도 안 되죠. 사람한테는 그러면은 안 되는 거니까. 결국 그 사건 이후 동네 공포견으로 전락해버린 헌터. 부부의 근심도 날로 커졌었죠. 제가 듣기로는 뭐 아버님은 또 이게 할머님들이 워낙 자꾸 뭐라고 하시니까 약간 헌터를 어디 보내야 되나 아니면은 뭐 안락사 얘기도. 네, 맞아요. 근데 안락사는 저 수의사잖아요. 절대 안 시켜요. 정말 아파서 죽을 아이들, 얘가 더 살지 못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아이들만 안락사 시키는 거지. 유럽이나 미국의 선진국에서 행동학적으로 정말 미친 아이들만 안락사하지. 저희 수의사들 절대로 저렇게 멀쩡한 아이들은 안락사 시키지 않아요. 안락사 시킬 정도로 헌터에게 큰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는 설채연 전문가.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람들을 위협하고 무섭게 구는 건지 그 이유가 뭘까요? 헌터가 되게 무섭게 으르렁거리고 짖잖아요. 이게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이 기본 심리 자체가. 우리 집에 낯선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네. 경계를 해야 그렇죠. 경계를 하는 건데 이 경계적인 심리 자체가 네. 헌터가 되게 공격적인 거라기보다는 얘도 무서워요. 지금 헌터도 되게 무서운 상태예요. 보면은 사람이 움직이니까 자기도 놀라서 짖었어요. 그런데 무서우니까 도망가요. 그리고 도망가면서 하는 행동이 가장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뭐가 있으세요? 귀가 이렇게 네, 네. 귀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고요. 더 보면 머리가 몸 이렇게 되죠. 쭈구리처럼. 헌터가 생긴 게 무섭고 좀 등치가 커서 그렇지 사실은 조금 불안한 감정도 많고 소심하다. 네, 소심한 것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네. 계속 낼름거리죠? 귀는 계속 뒤로 넘어가 있고. 눈치 보면서 멀리 엄마 뒤로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엄마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이 등치 큰 애가 지금은 엄마 지켜준다기보다는 엄마 뒤에 숨고 싶고 약간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결국 두렵고 겁먹은 나머지 공격성을 보였던 헌터. 게다가 이사 오자마자 겪었던 자신을 향해 공격하던 동네 개와 그 주인을 물었던 그때의 기억은 녀석의 경계심과 두려움을 더욱 키웠고, 그러니 누굴 봐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줄에 묶여 있는 아이들이 헌터처럼 지금 줄에 묶여 있는 아이들이 조금 더 영역을 지키려는 본능은 강해져요. 왜 그럴까요? 묶여 지내는 것도 문제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됐는데요. 우리가 강아지뿐만 아니라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뭔가 나한테 위협이 다가오면 보통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그럼 무섭잖아요.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싸움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헌터처럼, 그리고 사실 시골에 많은 강아지들이 줄에 이렇게 묶여 있게 되면 예, 뭔가 이 사람은 나한테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도망을 못 가잖아요. 네. 다 알아요, 얘네들도. 어. 내 영역이 이만큼이고 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자꾸 다가오게 되면 도망을 못 가니까 공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아마 헌터도 이 줄을 가지고 원을 크게 그리면 네. 거기에 가까이 올수록 조금 더 좀 심한 반응 같은 것들을 당연히 더 보일 거고. 헌터를 위해 마당 넓은 시골집에서의 생활을 선택한 부부. 하지만 사고 이후 묶여 지내온 헌터. 그것이 또 문제를 키운 셈이 됐네요. 우리 헌터가 제일 시원한 공간, 쉴 수 있는. 저것도 너무 좁아요. 헌터는 그랬을 거예요, 진짜. 뭐 무료하죠. 온종일 줄에 묶여 좁은 공간에서 지내야만 했던 헌터. 그러다 낯선 인기척이 들리면 두려움에 지저대는 게 일상이었죠. 그리고 그런 헌터가 남들에게 피해가 되진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보호자. 그런 헌터를 제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용해왔던 초크체인. 줄을 당길 때마다 목에 자극을 줘서 통제하는 건데요. 이건 역시 문제를 키우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우선은 보호자분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반 가죽줄이나 일반 줄을 해놓으면 헌터가 충분히 뜯어내고 사고를 칠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줄을 썼지만, 지금 그 줄이 헌터를 훨씬 더 불안하고 예민하게 만드는 요소였거든요. 초크 체인을 쓰다 보니까 여기 한번 만져보실래요? 이게 기도잖아요. 강아지들도 똑같이 있어요. 연골 링들이 막 있고 거기다가 튜브를 씌워놓은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 초크 체인으로 자꾸 탁탁 되다 보면 이 연골 링이 무너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평생 기침을 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증상도 있는데, 우선은 다른 걸 다 끊어 먹으니까 약간 고육지책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 거는 알겠는데, 이제는 우리가 저것도 안 쓰는 방법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헌터와의 새 출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제가 영상을 보면서 이제 느낀 거는 우선은 확실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들은 있어요. 그런데 헌터는 제가 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헌터는 나쁜 개가 아니에요. 상당히 저는 좋은 개라고 생각을 하고 확신을 해요. 동물 행동학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책이 정말 많아요. 강아지가 이상 행동을 하는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강아지에게는 정상 행동인데 사람이 이상 행동으로 생각한다예요. 분명히 나가서 다른 사람을 물었거나 이런 거는 잘못한 행동이에요. 하지만 그게 헌터의 잘못이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강아지들이 3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3세의 아이들이 뭔가 실수를 하면 보호자가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들이 잘못을 하면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느냐. 그러니까 헌터도 사람을 문 건 잘못이지만 그 전에 우리가 관리를 좀 잘 해줬으면 덜 미움을 살 수도 있었다. 우리가 관리적으로 하면 충분히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랑 또 즐겁게 하고, 우리 이웃분들, 할머님, 할아버님들도 좀 이해해 주시고 헌터도 이 마을의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헌터가 동네 공포견이 아닌 모두에게 환영받는 반려견으로 거듭나기 위해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보호자의 올바른 관리. 그 첫 단추, 바로 산책을 통해 서로의 신뢰를 다시 쌓을 건데요. 이에 앞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산책하시면서 정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선은 너무 끄는 거. 맞아요. 어머님도 힘들지만 헌터는 초크 체인 때문에 네. 목이 계속 네. 쫄려 있어요. 네. 원래는 초크 체인이 목이 쫄리면 애들이 아파해서 안 가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헌터도 아프지 않고 네. 어머님도 편하게 산책을 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가 하네스인데 네. 이건 조금 다르게 생긴 하네스예요. 고리가 네. 가슴에 있어요. 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등에 있는데. 네, 등에 아. 있으면 강아지들은 헌터 같은 개들은 힘이 세니까 그냥 끌고 가요. 어. 근데 이게 고리가 앞에 있으면 아. 몸이 좀 돌아가게 되겠죠. 네, 네, 네. 그리고 앞에서 맞기 때문에 네. 산책을 시키는 사람의 힘이 네.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어요. 네. 네, 안전하긴 할까요? 네, 이게? 안전하긴 합니다. 이거는 우선은 아직은 어머님이 조금 그거에서 해봐 주셔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직은 손길이 낯설 헌터를 위해 설명에 따라 보호자가 직접 줄을 매봅니다. 저 밑에 쪽으로 저 반대쪽에 있는 거를 끌고 오셔서 이쪽이랑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그렇죠. 다리 안 넣고요? 다리 그 배 쪽으로 그렇죠. 그냥 이렇게? 네. 아, 편하네요. 네. 간식 달라고. 가슴 앞고리에 보호자가 잡을 긴 줄을 연결하면 끝! 네, 됐습니다 이제. 얘는 그리고 마을 산책에 앞서 중요한 안전 대책. 헌터는 아직 맹견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2년 정도의 유예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좀 우리 어르신분들도 겁이 나셨었고 그리고 사고도 네네. 있었기 때문에 입마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교육을 해놓으면 나쁠 게 전혀 없어요. 지금 헌터는 내가 억지로 채우려고 하면 싫어하고요. 자기가 스스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좀 더 쉽게 적응을 해요. 내가 했기 때문에. 헌터, 자. 입마개 속 간식을 먹으면서 자연스레 입마개 냄새를 맡게 해주시고요. 네. 자주. 입마개를 쓰는 게 재밌는 일이 되도록 반복해주세요. 맛있는데? 저기서 간식이 나오나? 이젠 입마개에 먼저 관심을 갖는 것 같죠? 어머니 한번 해보실래요? 네네. 네. 네. 자, 다. 네, 간식을 넣고 네. 자기가 스스로 들어오게. 네, 우리가 억지로 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친 김에 입마개 줄도 채워볼까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풀어주시고 우선. 네, 잘하셨어요. 지금은 바로 채우지 말고 차근차근히 갈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또 방금처럼 똑같이. 그렇죠. 잘하고 계십니다. 네, 또 풀어주시고. 싫다고 하면 바로 풀어주시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한번 또 넣어줘 보세요. 입으로. 그렇죠. 오, 가다 먹는 우리 한타. 입마개를 네, 써도 거꾸로 좀 거부감 더 없도록 천천히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한 손가락이 두세 개 들어가면 충분한 거예요. 그렇죠. 아참,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네, 그동안 헌터의 목을 무겁게 해온 이 묵직한 쇠줄, 그것과의 마지막 순간. 이야, 헌터야, 너 정말 시원하겠다. 사뿐해진 걸음, 앞지르는 헌터. 이땐 어떻게 제어하죠? 이 손으로 이렇게 잡으시고요. 네. 오른손으로 줄의 길이를 조절하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네. 다시 한번 영상 큐! 한 손을 줄 끝에 끼워 고정. 길게 늘어뜨려진 줄은 반대 손으로 잡아주세요. 오른손으로 줄의 길이를 조절하는 거예요. 반려견과 연결된 줄을 감았다 풀었다 하는 거죠. 잡고 네. 이렇게. 그렇죠. 네. 이제 한번 가볼까요? 오른손으로. 네. 네. 딸려가지 마시고요. 네. 네. 끌려가지 마시고. 헌터가 당기면 줄을 꽉 쥐어 힘을 조절합니다. 훨씬 편해요, 선생님. 그렇죠. 네, 끌려가는 것도 덜하고. 힘센 만큼 고리가 많이 돌아간 게 보이시죠? 저희가 하양이네죠. 네. 그때 동네 앙숙 하양이를 발견한 헌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 그냥 가자고 하세요. 가자. 헌터 가자. 그렇죠. 부딪히지 않는 게 상책. 헌터한테 서로 안 좋은 기억을 되새길 필요는 없죠. 아우 보러 가자. 바우 보러 가자. 똘똘이 어디 갔지? 똘똘이다. 묶여있는 친구에게 무작정 다가가는 건 실례겠죠. 눈 인사만 하고 패스. 천천히 가자. 지금은 더 끌지만 이렇게 적응을 해서 네.
아, 이 끌고 가는 게 안 되는구나라고 느껴지면 오히려 산책이 나중에 점점 더 쉬워질 거예요. 점점 걸음을 맞춰가는 헌터와 보호자. 안개가 딱 끼니까 여기 또 신선 노름하는 거. 헌터야, 오랜만에 편안하게 산책하니까 좋지? 응? 뭐야? 너 어디 가? 너 어디 가니? 거예요? 야, 시골께 이런 거 정말 좋네요. 그래도 저거 이맛 좋다. 부를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막 당기는 거보다 자세를 조금 낮춰주고 헌터. 그렇지.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줄을 당길 듯 말 듯하다 잡는 요 손재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당기는 척한다라고 해서 마인플링. 당기는 척한다라고 해서 마인플링이라고 하거든요. 둘이 너무 귀엽다. 이럴 때 그렇죠. 다시 가려주세요. 잘했어, 헌터. 굿잡. 이어서 좁은 길에서 이웃을 마주쳤을 때 지켜야 할 매너도 배워봤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옆으로 저쪽으로 옮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네. 사람과 헌터 사이에, 네. 그러니까 어르신과 헌터 사이에, 아, 제가 빼야 돼요? 네, 제가 한번 이렇게 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Attention please. 안전을 위해 행인과 반려견 사이를 막아서고 등줄을 잡아 확실히 행동을 통제합니다. 다 지나가면 네. 원래 가던 길로 아, 네. 가주시면 돼요. 네. 아, 잘하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산책을 통해 안정감 업, 경계심도 없애고 이러다 보면 조만간 공포견 이미지도 사라지겠죠? 헌터, 잘할 수 있겠지? 그래, 아유, 우리 헌터 집 참. 우와, 헌터 헌터야. 봐봐, 뭐가 바뀌었네? 응? 또 바뀌었지? 달라. 이게 뭐예요? 우리 집 맞아요? 다시 또 나와서 봐도 이 공간 자체가 헌터랑 몽이가 살기에 절대로 적은 공간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 공간만 유지가 돼도 강아지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평소 때는 충분히 지낼 만한 공간이 되는데 마당에 묶여 지내며 불안과 두려움을 키워왔던 헌터. 이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졌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요 안에가 놀이공간인가요? 네네네네. 목줄 없이 지낼 넓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줄 겁니다. 할머님, 이제 곧 확 달라진 헌터를 보게 되실 거예요. 헌터와 마을 주민들을 위한 높고 튼튼한 울타리가 만들어졌는데요. 몽이도 이리 들어와. 그리고 더 이상 묶여 지내지 않아도 되니 이제 스웩 넘치는 초크 체인은 버려도 되겠죠? 아우 시원해라. 바닥에 깊숙이 박혀있던 말뚝도 뽑고요. 와, 이 100년 만에 묵은 때를 벗긴 듯이 후련하네요. 와, 신난다. 야호, 야호. 안다. 가자. 한 번만 더. One more. 그렇지. 꽁놀이가. 예. 가자, 헌터. 잠시 후 보호자가 수줍게 무언가를 들고 오는데요. 애기 엄마랑 역시 아버님의 감각이 딱 헌터 닮았어요. 아, 잘 봤어요. 네. 이렇게 웃고 헥헥거리는 기분 좋은 표정. 두 분 헌터를 생각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네요. 이야, 우리 아버님 예술 감각 인정. 헌터는 좋겠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옆집 할머니 등장. 탄탄한 울타리가 있으니 조금은 안심이 되시죠? 헌터 하고 던져주세요. 헌터. 그렇죠. 이렇게 하면 우리 헌터가 어머니를 더 좋아한대. 그래도 손은 넣지 마세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어야겠죠? 돈 들어갔구만. 할머니도 앞으로 달라질 헌터 잘 지켜봐 주세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도 헌터도 그리고 또 몽이도 더 편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꼭 이렇게 계속 잘 관리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밉기만 했죠. 왜 저렇게 사람들 오면 저 짖고 왜 이렇게 공포 분위기만 조성하고. 저도 막 한번 들어오면 위험한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제 다시는 이제 그런 생각 안 할 거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일도 없겠죠. 아, 내가 헌터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거는 잘못된 거였구나. 그 선생님이 하나하나 이야기해 줄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좀 진짜 눈물 날 정도로 감동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말 전해주고 싶어요. 헌터야, 몽이야. 그 억압된 목줄에서 해방됐으니까 그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자. 조금 더 너희들을 알려고 노력을 했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건데 앞으로 그동안 못 해준 거 다 해줄 테니까 재밌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동네 공포견으로 전락해 안락사 위기까지 놓였던 헌터. 하지만 보호자의 제대로 된 관리와 마을 주민들의 배려가 있었다면 좀 더 일찍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요. 이제라도 모두에게 사랑받는 반려견으로 거듭나길 응원합니다.